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한 책이죠. 아마도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였다면 153의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처럼 허전함 또는 실망감만 남았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답을 원하는데 롤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샌델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는지 머리 아픈 수많은 질문만 던질 뿐이니까요. 사실 우리의 그런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그 정답은 모두 다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죠.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자주 묻고 듣는 질문마저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전교 몇 등인지, 평소 공부는 얼만큼 하는지, 암기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해력은 어떤지, 현재 몇 학년인지,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삼는지,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노력형인지 아니면 주의가 산만한지,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지 등등 세계도 벅찰 만큼 수많은 여건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인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린 채 누군가 밥을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개인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그럴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침들을 제시한 것이고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제시한 겁니다. 샌델의 주장처럼 롤스의 정의론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의를 윤리에서 떼어내 법과 절차상의 문제로 국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아쉽냐면 정의는 개인보다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런 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윤리에서 떼어내는 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도 정의의 제2원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라는 건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걸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짜로 뭔가를 받을 때조차도 정의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최후 통첩 게임을 한번 생각해보죠.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얻게 된 이익을 타인과 분배하는 과정에 관한 사고실험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었기에 누구도 자격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공짜로 뭔가를 얻게 된다면 그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아니면 자기가 가장 많이,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양을 분배받아야만 한다는 근거 없는 평등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을 땐 불공평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죠. 이론과 실제 삶 사이에는 생각보다 꽤 넓은 간극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해서 이론적인 정의와 현실적인 좋은 삶을 관련지어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과서나 기본서라기보다는 문제집에 가까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비판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고까지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선 그런 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읽어본 바로는 오히려 조목조목 비판하려 치면 롤스가 정의론에서 보인 다른 이론에 대한 요약이나 논증 방식에 비판할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 하나만 산만하면서도 깊게, 그것도 780페이지에 걸쳐
방대하게 파고든 롤스의 정의론보다는 쉬운 설명과 사례들로 짧게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던지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만만해 보여서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다룸에 있어서 도덕 철학 전공자인 롤스가 적자라면 정치학 전공자인 샌델은 서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통 전공자가 아니면서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거죠. 거기에 인기까지 하늘을 찌르니 배도 아플 수 있고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입을 다물라는 주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칙이 일관성을 갖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규칙을 논리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부딪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나 중퇴한 사람은 그 어떤 분야에 관한 의견도 평생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일까요? 여하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스님과 목사님은 불경과 성경의 내용 외에 삶에 관해서는 함구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삶에 지쳐 위로받고자 하는 신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두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교수도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는 함구해야 합니다. 서민 교수는 기생충만, 진중권 전 교수는 아름다움만 말할 수 있을 뿐 정치와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정치와 관련한 글이나 책도 쓰면 안 됩니다. 세 걸음 정도 더 나아가면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도 그 부처 전공자에 한해야만 합니다. 가장 끝까지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과연 대통령은 어떤 학문의 전공자여야 할까요? 이건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전공자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라는 생각이 들거나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전공 분야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두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도 똑같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론의 균형을 위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판한 책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삼은 이한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로 찾아뵙겠습니다.